네, 2023년 1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에이펙 회담이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와 별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회담의 성격을 한마디로 투이불파라고 봅니다. 중국인들이 쓰는 사자성어인데 싸울 어조사이, 싸우지만 아니 불, 파괴할 판을 깨지는 않는다.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투이불파, 싸우긴 싸우는데 판을 깨지는 않는다. 무슨 얘기냐? 싸운다 그러면 주먹질을 하고 발을 차고 코피를 터뜨리고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말싸움 하는 겁니다. 중국이 바라는 거는 미국하고 말싸움 정도의 대립을 연출하자는 거지 진짜 치고받고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건 아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 있는 파이로릴레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니까 뭐 개인적인 사유지죠. 그 저택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가졌어요. 그런데 시진핑과 바이든이 모두 강조한 거는 관계 안정화입니다. 관계 안정화. 그리고 이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이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각자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에서 서로가 합의했다고 하는 거는 군사소통 채널 복원, 펜타닐 단속, 인공지능 규제, 미중교류 확대. 네. 가장 핵심적인 건 군사소통 채널 복원입니다. 그 전에 그 하원 의장이 한국,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 쭉 순방하니까 그때 그걸 핑계로 미중 간의 군사대화 채널을 중국이 닫았죠. 그때 그걸 복원한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신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국을 두려워하는데 제가 오늘 투이불파를 얘기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하고 서로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핫라인을 그때 북한이 핵실험했나? 박근혜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니까 시진핑이 안 받았죠.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회피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서 탄핵되도록 만들어 버렸죠. 중국은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핫라인을 폐쇄했다가 이번에는 복원했습니다. 복원하는 게 좋죠. 서로가 좋죠. 오해하면은 왜냐하면 너 진짜 이렇게 난 거 싸울 의도가 있어? 그걸 안 받거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대화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펜타닐은 뭐 마약 단속하는 거니까 그렇고 미중교류 확대 그건 뭐 원론적인 거고 인공지능 규제 대화 그것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 지금 긴장도가 높으니까 긴장도를 약간 떨어뜨려서 관계를 안정화시키자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은 이제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인데 그 사령부하고 중국 총참모장하고의 어떤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국방부하고 우리 서해를 책임진 이함대하고 중국의 북해함대 그런 사이에 핫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끊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보도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서로 유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긴 시간을 했는데 이 회담에서 뭐 서로 옛날 얘기 했어요. 시진핑이 내가 부주석일 때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통령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2011년라고 하니까 뭐 바이든은 그 시골에 무슨 그 당석이던 30대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웃고 그러니까 서로 옛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별 얘기가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의견 일치가 없는 거죠. 가자지구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북핵 문제에는 거론해서는 각자 얘기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미국하고 합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주석이 미국에 가서 아주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를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단독회담, 그러니까 바이든이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를 만나는 중에 중국 시진핑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단독회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뭐 소인수회담 무슨 회담에서 길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대우받는 모습을, 중국은 언론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사진 쫙 보여주고 미국 대통령한테 대등하게 받는 시진핑 사진 보여주면 중국이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은 신형 대국 관계가 증명되는 거죠. 지금 중국은 국가 목표가 뭐냐? 지금 뭐 중국의 국가 GDP가 러시아를 앞질렀다고 하지만 핵전력에서는 밀리죠. 지금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오랫동안 미국하고 이게 1대1 세력으로 봐왔는데 중국은 그렇게 인정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는데 미국은 천만의 말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자꾸 회담을 하면서 시진핑하고 미국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면 최소한 시진핑의 집권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하는 거는 미국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싸울 듯이 이렇게 미국 비행기 전투기가 미국 군용기가 가까이 오면 자기네 전투기 뛰어갖고 같이 막 부닥치듯이 가거나 함정끼리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중국의 위용을 자기 국민한테 과시하는 거고, 또 이런 사진이 세계로 퍼지면은 그래도 미국하고 맞서는 나라구나 하는 이렇게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는데 모든 건 말싸움이에요.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면은 미국이 주짓수로 기술을 걸면은 중국은 어지간히 버티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못 이기죠. 물론 미국도 타격을 입지만. 그러니까 싸움을 걸긴 걸되 말싸움만 걸자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미국도 그걸 알죠. 투입을파를 중국이 원한다는 거. 따라서 미국도 투입을파로 갔습니다. 바이든이 이거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자기가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쭉 질문이 나오다가 이제 다 대답하고 나서 더 이상 질문이 없나 그래서 일어나 나가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시진핑을 여전히 독재자로 보느냐라고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렇다. 그는 1980년대 이래 독재자였다라고 탁 쐈습니다. 그래 중국 니들 뭐 폼 잡았지만 빅 엿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정도 얘기해도 전혀 중국이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미국도 투입을파로 간 겁니다. 왜? 이거는 질문이 그렇게 왔으니까 딱 대답해 준 거죠. 자, 중국의 전략이 저겁니다. 지금 중국이요. 어디를 쳐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만도 치기 어렵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왔을 때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티베트나 위구르 갔다면 거기서 반란이 생기면 무장경찰을 투입하고 자국군도 투입하지 못할 거예요. 무장경찰을 투입하죠. 이스라엘도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군을 집어넣었지만은 저렇게 무리한 도발을 하기 전까지는 경찰로만 대응하잖아요. 근데 위구르나 티베트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큰 군사적인 중국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면 쟤네들은 군사력을 집어넣지 못하면 집어넣는 순간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떨어지게 되면 시진핑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투입을파를 쟤네들이 한다는 걸 알고 세게 나가는 거예요. 중국은요. 제가 뭐 어디 가서도 중국은 전쟁 못하는 나라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못합니다. 중국이 뭐라 그러면 한판 붙자고 나가도 돼요. 지금 중국 군용기들이 가끔 우리 그 제주도하고 이어도 사이에 우리 방공식별구역 통과해서 동해로 쭉 들어오면서 들어오는데 그거 우리 전투기들이 붙어갖고 바짝바짝 밀어내도 돼요. 아니면 총을 쏠 수는 없죠. 영공은 안 돼. 근데 바짝바짝 밀어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이 설정한 걔네 방공식별구역을 하는 우리 전투기가 들어가도 돼요. 됩니다. 그거. 영공만 안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제 서해 124도 신의주 바로 옆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선을 중국은 우리나라 군함과 해경배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거 밀고 들어가야 돼요. 중국 영해 12해리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중국이 뭐 할 것 같죠? 못합니다. 투입을파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계속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 돼야만
북한을 다룰 수 있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할 때 김인정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합의를 얘기를 하고 왔더라도 그래도 정원인 독재자지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은 그게 괜찮았겠죠. 이게 뭔가 하면 투입을파를 의식해야 되는데 북한도 못 싸우는 나라예요. 전쟁 못 해요. 그냥 깔짝깔짝 도발만 하지. 근데 전쟁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퍼주기를 하는 게 문재인인데 윤석열 정부는 쟤네를 때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쟤네들이 하는 거 있으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124도 선을 넘어서 우리 해군과 해경배들이 들어가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우리 전투기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니들도 하는데 우리도 필요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중국 어쩌지 못해요. 국제법 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뭐라고 하면 NLL을 우리 자체가 부인하고 NLL 위로 우리 군함들이 북상을 해서 북한령이라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북한에 대해서 노 미사일 존, 노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또는 미사일 금지 구역 선포해서 함부로 미사일 못 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북한 쉽게 전쟁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중국도 못 하고 북한도 못 합니다. 깔짝깔짝 도발은 해요. 도발할 때마다 좁혀면 되는 거고. 투입을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판 거에 대해서 한마디는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우리가 전쟁 못 하거든요. 러시아 대사 불렀고 야단치거나 추방하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싱하이밍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방지게 했다고 추방할 것처럼 하다가 우리 정부가 쏙 들어갔는데 거칠게 좀 다뤄야죠. 이재명을 싱하이밍이가 하대했을 때 그때 참 쳤으면 좋았는데 또 외교하는 쪽하고 기업체 쪽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니까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어요. 중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은 중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죽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도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정도 선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중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우리가 움찔움찔 할 때마다 자기네 지위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등한 국가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말싸움으로 커지는 거죠. 위협 주고 덩치 큰 거 이용해서. 근데 그 덩치를 인정 안 하고 탁탁 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투입을파를 하는데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투입을파를 하네요. 우리도 중국을 상대로 투입을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대를 해야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잦아지면 대결이 난다는데 대결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힘이 축이 기울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약한 축이 북한인데 북한이 와야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투입을파. 우리도 시진핑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